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 가정에서부터 백악관까지 오늘 탑 뉴스는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인가 아닌가 여부입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초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용의자를 감싸는 듯한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바이러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지지하는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 대변인의 페이스북이 알려지면서 대만계 테드 리우 의원은 체로키 카운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니 연방 수사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인 연방 하원 의원 4명의 이번 사건에 대한 트윗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연방 하원에서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최근 중국계 혐오 범죄 범인을 잡는데 개인 돈으로 현상금까지 걸었던 한인 영화배우 데니엘 대 김 씨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연방 하원은 1994년도에 법이 돼서 연장됐지만 2018년 중지된 여성에 대한 폭력금지법을 다시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29명이 찬성했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10명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4개 주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와 국세청의 사정을 고려해 세금 보고 마감일을 5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정책이 작지만 의미상 크게 달라졌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로 표기합니다. 한국 정부와도 큰 시각 차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의 신입니다. 애틀란타 세 군데 스파에서 마사지 팔러라고 부르고 있죠. 일어난 그 총격 사건에 대해서 두 군데 카운티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북쪽 중국계 그 소유주인 그 영스 스파는 체로키 카운티에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애틀란타 바로 그쪽 대로변에 있는 두 군데 한인이 주인인 그 업소 피해자 4명도 전부 한인인 그곳은 이제 그 풀튼 카운티가 주로 조사를 하게 되고 수사를 하게 되고 연방 수사국도 현장에 도착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세 가지에서 미국에서 어제 오늘 탑 뉴스가 됐고 앞으로도 오랜 동안 아주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인가, 두 번째는 총기 규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인들끼리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 그 스파에서 불법 영업을 했는가, 그리고 불법 영업을 했던 하지 않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은 피해자라는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세 가지입니다. 용의자 21살 오늘 이제 법원에 출두하고요. 로버트 에런 롱은 8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4개는 체로키 카운티 그리고 이제 4개 살인 혐의는 풀튼 카운티가 되겠죠. 이 체로키 카운티와 풀튼 카운티가 너무 인종적인 정치적인 성향도 다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군데의 수사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로키 카운티가 어제 먼저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물론 그 풀튼 카운티 애틀란타 시장도 기자회견장에 있었습니다만은 풀튼 그 체로키 카운티의 셰리프의 그 대변인이 굉장히 그 용의자에게 어제의 그 기자회견 태도를
이상할이 많지 동정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그 매체에서 미국 저널리스트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어떤 것을 느꼈냐면 보통 미국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그 수사 과정에 들어갈 때 대체로 누구든지 거의 일단은 수사 당국의 수사 그 과정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특별히 수사한 것도 없는데 체로키 그 쉐리프가 용의자를 인터뷰를 했더니 용의자가 인종의 타겟을 둔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 본인이 이제 그 섹스 중독됐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주는 곳을 없애고 싶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물론 완전히 마무리를 짓진 않았지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체로키 카운티 쉐리프국의 대변인인 제이 베이커 캡틴입니다. 한 말이 혐오 범죄인지 결론 내리기는 이르지만 분명히 그에게 어제는 용의자를 말합니다. 그라는 것은 굉장히 진짜 나쁜 날이었다. 용의자는 having a really bad da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을 이미 살해를 했다고 자백을 한 용의자에게 having a really bad day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쉐리프국의 심정이 용의자에게 다가갔다라고 보는 아시아계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사건을 축소하려고도 본다는 거죠. 아시아계는 오늘 이제 아틀란타 그쪽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을 보면은 그쪽에 H마트가 있더군요. 그 H마트 앞에서 이제 한인들이 얘기하고 이런 것도 많이 실었던데 체로키 카운티가 어떤 곳이냐면요. 인구가 지금 25만 8,773명.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아시겠죠. 북서쪽에 있는 카운티고 인구 인종비가 어떻게 되냐면요. 백인이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이 79.4%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백인 비율이 히스패닉 백인 비율이 7%, 그냥 히스패닉이 2%, 거의 백인 지역인 겁니다. 흑인이 블랙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6.31%, 에이시안이 1.87%. 그러니까 쉐리프국이건 쉐리프국도 전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쉐리프국 같은데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인종 차이가 많은데 와이시 많죠. 그리고 이 용의자의 집인 우드스탁도 바로 이제 체로키 카운티에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용의자가 그 전날 부모로부터 쫓겨났다고 하죠. 체포되는 것도 부모가 자동차에 뭔가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딱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더라 해서 신고를 했고 그 아버지가 전에 어린 청소년들 목사였던 건 맞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용의자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드스탁이 포함된 체로키 카운티의 인구 비율이 이렇고 지난번에 당연히 2020년 선거에서도 그 전에도 그랬고 2016년도에도 그랬고 2020년도에도 그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몰표가 쏟아진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용의자가 굉장히 나쁜 날이었어. 전날 아버지 어머니에게 집 쫓겨났고 이랬고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 체로키 카운티의 오피스가 어떠한 티셔츠 같은 것이요. 티셔츠 써 있는 것이 코비드 19는 차이나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CHYNA로. CHINA가 아니라 차이나라고 쓰여진 차이나에서부터 수입된 바이러스다. 중국에서 많은 것을 수입한다는 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써 있는 티셔츠를 아주 좋아한다고 누군가가 트윗한 것을 바로 이 용의자에게 배드 데이였다라고 얘기를 한 쉐리프국의 대변인 캡틴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거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주문해. 있을 때 주문해. while. 있을 때 주문해. 라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쉐리프국의 대변인도 어제 그런 발표를 한 대변인도 차이나로부터 수입한 바이러스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그 페이스북에 그 본인이 얘기하고 한 것이 나오자 NPR 방송이 셰리프국 대변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더 이상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테드 리우 대만계 의원이 트윗을 했는데 바로 저는 이제 그 티셔츠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아래에 페이스북 포스트가 정확하다면 사실 맞다면 그 같은 차이나에서 수입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런 셔츠를 다른 사람에게 사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것을 좋아한다면 이것은 오늘 그 뉴스 컨퍼런스 기자회견한 것을 볼 때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국의 발표를 발표라기보다는 체로키 카운티가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나는 생각할 수가 없다. 에이시안 빅팀들, 피해자들을 존중하면서 수사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FBI가 독립적으로 체로키 카운티에서 수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테드 리우 의원의 트윗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해서 캐네디컷의 검찰총장이 여러 곳에 인터뷰를 합니다. 캐네디컷 검찰총장이 이제 윌리엄 텅인 거예요. 뭐 에이시아계죠. 그러나 커네디컷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도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아시안계 혐오에 바탕을 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도, 나 커네디컷에서 태어났는데 본인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저도. 커네디컷에서 태어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통계요.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지난해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람들이 밖에 잘 나가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혐오 범죄는 7%가 줄어들었는데 에이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는 150%가 늘어났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2021년 1월과 2월에 아시안계에 대한 그 혐오 범죄가 500개가 넘는다는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인 연방 하원 의원 4명의 트윗을 봤습니다. 영킴 의원이 제가 본 것 그 이후에 트윗을 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 7시에 봤을 때 지금 로스앤젤레스 아침 9시 11분입니다. 7시에 봤을 때 21시간 전이니까 어제 트윗하고는 하지 않은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굉장히 그 비극이고 아주 그 정말 그 무섭고 비극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금 그 AAPI라는 곳에서 에이시안 퍼시픽 어제 말씀드렸죠.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과 에이시안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쭉 만들어서 혐오 범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AAPI 커뮤니티와 나도 함께 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요. 미셸 스틸 의원 공화당입니다. 영킴 의원, 미셸 스틸 의원 공화당입니다. 역시 21시간 전에 영킴 의원과 트윗한 것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애틀란타의 아주 그 다크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최근에 지금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에 대한 그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이 웨이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내가 그 피해자들 정말 가족을 잃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기다리겠다 하면서 그 혐오 자체는 끝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인 앤디 킴 의원은 어제 MSNBC 방송 등에 출연을 해서 많이 혐오 범죄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 사건은 나는 정말 이 사건으로 정말 쉐이큰 미 나를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나를 정말로 흔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이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솔루션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요. 이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고 하고 MSNBC 방송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초대를 하고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어느
어느 누군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바로 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인 거죠. 마릴린 스트릭랜드 이 연방 하원 의원이 가장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흑인계잖아요. 그래서 그 흑인계 그 한인계 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지아주의 총격 사건 hate crime이라는 말을 분명히 트윗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결론 지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코리안 미디어들이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총격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총격 사건 그 현장에서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현장의 증언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수사가 끝나야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분위기라든가 그 의도라든가 시도라든가 이런 것은 보는 거잖아요. 해서 이 스트릭랜드 의원은 범인이 going to kill all Asian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 그런 그 미디어의 보도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도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고 본인의 팀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완전하지는 않은 그 트랜슬레이션이다 하면서 무슨 뭐 조선일보, 한국일보, 애틀란타의 한국일보 같은 데서 그런 그 증인들의 얘기를 그 들었다는 것을 한국말로 보도한 것을 이렇게 영어로 트랜슬레이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체로키 카운티에 대한 것이고요. 애틀란타는 조금 다릅니다. 두 군데의 한인 스파가 있었던 애틀란타의 경찰국장 로드니 브라이언트 경찰국장은 아직은 말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수사 초기 단계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거의 아니라고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국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또 애틀란타 그 시장도 여성 시장이잖아요. 이 케이슬랜스 바텀 시장도 어제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뭐 본인들의 풀튼 카운티도 아니고 셰리프 카운티의 셰리프국에서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아닙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커뮤니티 전체를 공격한 것이다. 풀튼 카운티는 체로키 카운티와는 달리 에이시안계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곳이고 선거에서도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많이 준 곳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풀튼 카운티 애틀란타 인근 쪽에서 한인을 포함해서 많은 에이시안들이 표를 줬기 때문에 조지아주가 바이든의 당선으로 될 수 있었던 그런 지금 그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북쪽에 있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풀튼 카운티 애틀란타 시와 애틀란타 인근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애틀란타 시장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어제 저도 오늘의 미국 방송 끝나고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용의자의 그 주장을 가지고 용의자의 주장이잖아요. 아시안계가 나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으로 기자회견에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상처를 입은 에이시안 커뮤니티에는 소금을 뿌리는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8명을 살해한 차가운 피의 용의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무시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 집행관들이 이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겠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잔혹한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범죄를 이것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방 수사국장과도 통화를 했고 법무장관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시안계 혐오 범죄인가 아닌가 하는 그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금 계속 NPR 방송이나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사회 그 심리학자 파완 딩그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또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쪽 특히 이제 그 한인 그 스파가 있었던 그곳이 미국 말로도 홍등가라고 해서 레드라이트 디스트릭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업소에서 그 스파 마사지 이외에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경찰국으로서는 접수된 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설령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섹스 워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섹스 워커들이 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하고 있던 일과
죽임을 당한 것과는 그것은 또 구분해서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전문가는요, 그 파완 딩그라라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 스타디스 전문가예요. 이분은 미국에는 아주 오랜 동안 다 아는 사실이에요. 비밀도 아니에요. 미국에는 오랜 동안 백인 남자들이 아시안 여성들에 대한 성적인 판타지가 있는 거다. 대중문화에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가 용의자 자체가 평소에 그곳을 드나들지 않았던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받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타겟을 그곳으로 해서 범죄를 그곳에서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아시안계 혐오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하면서 총기 범죄가 수없이 많이 발생을 했지만 많이 가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범인이 화요일에 총을 샀답니다. 총을 샀는데 합법적으로 샀고요. 그래서 그 총을 산 바로 그 업소에서도 우리 업소에서 산 것 맞고 합법적으로 뭐 21살이니까요. 총기 산 것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사냥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도 뭐 전에 어제까지는 지금도 젊은이들 목사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was라고 하면서 아직도 깊이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사냥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쫓겨난 이유가 너무 그 아들이 그 성 중독에 돼 있어서 집에서 몇 시간씩 그 포르노만 보고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집을 쫓아냈다 하는 겁니다. 해서 이것은 아시안계 혐오 또 그 직업상의 여성의 그런 문제, 총기 문제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된 것으로 앞으로도 그 한인들도 지켜봐야지 되는 거죠.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야. 왜냐하면 미국에는요 그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중국계를 중국 사람들이 철로 놓기 위해서 왔었을 때 이제 그 백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하면은요 그 백인들 유죄가 확정돼도 감옥에도 안 가거든요. 꼭 샌프란시스코 서부 쪽에서만 그렇던 것이 아니라 중부, 동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여러한 것 그리고 아시아는 증인으로 쓸 수 없었던 백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에이시아는 지능이 낮대요.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800년대, 50년대 이후 70년대 그 사이에 그런 법도 만들어졌어요. 백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아시안이 피해를 입었을 때 아시안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요. 결국에 가면은 지능 지수가 낮기 때문에 백인이 그 우월하기 때문에 에이시안들은 나중에 가면은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런 역사가 백인 사회에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굉장히 드러난 사건인데 에이시안 아메리카는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시안계 혐오 범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그렇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인가 아닌가 가만히 넘어가면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번 이슈는 굉장히 공통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애틀란타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그리고 또 뉴욕이라든가 또 차이나타운이 큰 곳이 어디가 있나요? 또 시애틀 이런 지역이 물론이고 미국 사람들은 그 에이시안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쉽게 보고
그러한 것을 말이나 피학이나 폭력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중국계야?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온 중국계야? 일본계야? 한국계야? 비엔나미스? 필리피노? 몰라요. 모릅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정치인들보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이슈에 다가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깊이 들어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표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공화당 정치인으로서는 좀 불편한 것들도 있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민주당이 소수 인종에 대한 권리 같은 것을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드 루이오 의원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앤디 킴 의원이 인터뷰를 하는 거죠. MSNBC 같은 전국 매체에서 에이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 정말 shaken me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뭐 미네소타의 에이시안들도 어제 시위하는 것을 보니까 그쪽에도 이제 에이시안들이 살고 있으니까 굉장했고요. 워싱턴 DC 전부 이건 안 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하게 확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어제 하원에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인데 여성에 대한 폭력 이러한 것들은 미국에서 비교적 강하게 다스리죠. 해서 1994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여성에 대한 폭력 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 누가 주도했냐면 지금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애틀란타에서 한인 4명이 포함된 8명 사망자 가운데서 7명이 여성이고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상원의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한다는 이유로 굉장한 폭력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기금도 마련을 했어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도와주고 뭐 정신 상담도 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또 가정폭력도 심해지고 하잖아요. 이 법안이 어제 하원에서는 다시 통과가 됐거든요. 244대 반대 172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 거죠.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는 29명만이 이 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94년도에 법으로 된다고 영원한 게 아니죠. 미국 법에는 영구한 게 있고 중간에 연장되는 게 있고 수정되는 게 있습니다. 94년도에 통과된 이 법은 2000년도에 다시 연장됐고 2005년도, 2013년도에도 연장이 됐습니다. 2005년도는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네요. 그리고 2013년은 오바마의 임기 2기네요. 그런데 다시 또 기간이 돼서 2018년도에 이것을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상원에서 해주질 않아서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묻혀버리고 만 것이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과 또 다른 민주당 의원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한 명이 있던데요.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펜실베니아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이긴 하지만 뭐 비교적 어떤 때는 진보적이기도 하죠. 브라이언 피츠패트릭이라는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이 3사람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한 사람은 이제 뭐 상원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고 남자고 제리 네들러 그리고 텍사스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쉘라 잭슨 리 의원 그리고 이렇게 3사람이 공화당 의원까지 같이 해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60표가 있어야지 상원에서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지금 상원이 가까스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는 하지만 공화당이 10명까지 해줄까?
이 부분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정권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정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원에서 어떤 청문회가 있냐면 이게 원래는 지난달에 기획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안계를 상대로 한 타겟으로 한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서 아시안계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 혐오 범죄가 우린 너무나 극박한 이슈다. 의회에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 해서 이제 오늘 뭐 의원들 자신들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요. 일리노이주가 그 지역구인 그 타미 그 덕월스 의원 여성인데 그 군인이었고 이라크 전쟁에 참전해서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도리스 마소이 그 일본계 의원도 역시 증인으로 나가고 주디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역시 코리안 아메리칸은 증인으로 아직 안 나오네요. 물론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그 공화당 그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합쳐서 4명이 있지만 뭐 초선이나 이 지금 나오는 의원들보다는 중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지역적인 안배도 있고 해서 그런 의원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그리고 에이션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라고 해서 역시 에이션 아메리칸의 어떠한 그 권리를 보호하는 재단의 프레지던트를 맡고 있는 좌냥 차이니스계가 나오고 또 한국계로서는 증인으로 데니엘 데김 뭐 우리 서바이벌 게임 등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배우죠. 데니엘 데김도 증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에이션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많은가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죠. 본인이 뭐 영화 배우로서 느낀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데니엘 김은 얼마 전에 한국계가 아니라 북가주에서 중국계 나이 드신 분이 그냥 길 가다가 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냥 치고 도망가고 다치고 그러는 사람 그렇게 한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개인 돈 현상금을 25,000달러를 걸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증인으로 나오고 일반인들이야 그 악시우스가 오늘 일반인들은 에이션 아메리칸 그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지 되는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놨는데요. 제일 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일반인들은 그럼 체로키 카운티가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의회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본인들이 할 일을 하는 거야 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고 그 밖에는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정치인들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악시오스는 차이나 바이러스, 쿵후 바이러스, 중공 바이러스까지 얘기하시는 한국 분들이 계세요.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그러한 말들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많은 혐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요. 부모님들께 엄마들 걱정하시느라고 돈 걱정도 하시는데 내 걱정까지 안 하게 해드려야지 해서 그렇지 아이들도 요즘 차별을 많이 당한다니까요. 학교 가는 아이들은 그리고 주택 이런 분야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주택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은행에서도 융자를 줄 때 아주 차이가 심하잖아요. 이자율 같은 이런 것들. 교육적인 것, 교육에서 그건 나쁜 것이야. 나쁜 것이라고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지.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은 캐릭터에 의해서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하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또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표, 체로키 카운티, 풀튼 카운티 이런 그 에이시안들은 그러나 뭐 모든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다 인종만 보고 투표를 할 수는 없어요. 전부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그러나 소수인종으로서는 공통적인 부분은 있잖아요. 본인이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차별받고 불평등하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당, 이런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지 되겠어 하는 게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악시오스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도 하지만
에이션 아메리칸이기도 하잖아요. 엄마는 인도계, 아빠는 자마이카에서 전부 버클리로 공부를 하고 왔었고 그 엄마 아빠가 60년대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할 때 본인들은 자마이카에서 오고 인도에서 왔지만 또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시위에도 나갔고 했잖아요. 어제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 에이션 이 체로키 카운티에서 아니다 배드데이였어 용의자에게 아주 really bad day였어 하고 나서도 에이션 커뮤니티가 굉장히 지금 힘들다 쳐다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탄알도 많이 가지고 총도 가지고 탄알은 또 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이래요. 그런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온 사람이죠. 31살의 폴 머레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해군 천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observatory. 얘가 그 부통령의 그 관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오래 살다가 4년 살다가 나갔으니까 아직 보수 공사가 덜 돼서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딱 여기서 무장을 한 채 그 관저 앞에서 경비대에게 체포가 된 겁니다. 라이플도 가지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요. 잠시 뒤에 이제 경제에 관한 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하원이 아주 바빠요. 오늘 그 아시아계에 대한 뭐 혐오 범죄 이런 청문회도 열고 두 가지 이제 이민에 관한 법안에 관한 투표도 있는데 그 내용은 내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늘어나고 있는 주들이 많거든요. 줄어들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와이오밍, 캔사스 뭐 이런 그 버몬트 이런 데까지 그렇고 그냥 그렇다 하는 데는 뭐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뭐 이런 주들이고 오레곤, 워싱턴도 그냥 뭐 그런데 늘어나는 주들이 14개 주나 됩니다. 네바다 그리고 아이다호, 몬타나, 노스다코타, 미시시피 또 저쪽 제일 동북쪽 메인주 뉴햄프셔, 메릴랜드주도 그렇고요. 웨스트 버지니아 또 아주 많이 늘어나는 주도 있어요. 미시건주 50%에서 100%까지 최근에 미시건주와 위스콘신 북쪽 미시건주랑 조금 다 있죠. 그런 주들이 지금 14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우리 유럽을 본따서는 안 돼. 오픈하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늘어났으니까는요. 파리 같은 경우도 다시 그 락다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브라질도 굉장히 기록적이고 그러니까 조심하는 데는 좀 수그러들고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커지고 하는 겁니다. 백신 같은 경우는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맞기 꺼려하는 사람 그러나 그보다는 공급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맞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중국은 중국 백신 접종을 받으면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외국 백신은 안 된다고 하네요. 뭐 시노백을 맞지 못하는 국가가 더 많을 텐데요. 아무튼 그렇고 IRS는 지난해에는 7월 달까지 세금 보고 연장해 줬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고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5월 17일까지 연장을 하는데 먼저 의회 의원들이 요청을 했는데 100명이 요청을 했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납세자들도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하고 납세자뿐만이 아니라 복잡해졌잖아요. 여러 가지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그러니까 CPA들 뭐 프로페셔널도 힘들다고 하고 재무부 국세청도 지금 바쁘죠. 이 체크 지금 뭐 은행에 입금하죠. 또 체크로 발송하죠. $1,400짜리 정부 그 체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5월 17일까지 하기로 했고요. 일자리는 지난주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새로운 실업수당 청구가 77만 건이었습니다. 한 4만 5천 명 정도 늘어났고요. 한 주일 전보다. 예상은 한 70만 건 되지 않을까 했는데 7만 건이 많은 것이고 이유가 생각해보면 리오프닝을 하기는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주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1개 주가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푸에르토리코도 포함되어 있고 하와이도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15개 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또 걱정들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전으로 미리 미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미국의 경제 회복은 팬데믹이 끝나야지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꽉
잡아야지만 그때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아주 작은 차이지만 어제 이제 그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까지 아시아 방문까지 끝내고 오늘은 이제 알래스카에서 중국 대표들을 만나잖아요. 국무장관이 또 다른 그 국방장관 아니고 또 다른 그 중국의 카운터파트와 함께.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의 국무부에서 북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과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용어 선택이 다르거든요. 작지만 아주 중요한 큰 부분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은 살인자다, 대가를 치를 것이야,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를 다 뭉쳐서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대사,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 소환했고요. 건강하시게. 이건 뭡니까? 무섭네요. 러시아는 아주 그 흉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했네요. 그리고 오늘 알래스카에서 이제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이 뭐 중국의 그 외무상과 또 중국 그 공산당 그 카운터파트와 만나게 되는데 안토니 블링켄 그 국무장관과요. 국가안보보좌관은 그 잭 설리번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서로 일본도 갔다가 한국도 갔다가 오면서 중국과는 관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서로 테스트해 보는 게 되고요. 한국 방문을 끝내고 나서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국무부의 발표, 국방부의 발표, 뭐 여러 가지 그 미국과 한국의 공식 성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미국과 한국의 공식 성명에서 한국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 핵무기는 없어요. 그러나 핵 잠수함이라든가 핵폭탄이라든가 핵 잠수함이라든가 북한과 같은 그런 핵무기는 없지만 90년도에 뺐잖아요. 91년도에 빼갔기 때문에 그런데 핵폭탄과 잠수함은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까지 말할 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김정은 위원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할 때 이슈가 됐었는데 북한의 그 비핵화가 아니라 이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핵무기들은.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그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또 워싱턴과 그 서울이 좀 그 의견이 다른 거죠. 디스커넥트 돼 있는 그런 것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뭐 아시안 혐오범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하는데 이럴 때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지 됩니다. 보여줘야지 됩니다. 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분은 아시안이 너무 의시되니까 얄미워서 그렇다. 그것도 아닙니다. 백인들이 아시안과 흑인을 구분을 하면서 아시안은 열심히 일하니까 잘 사는데 하는 형태로 또 많이 서로 질시하라고 부추긴 면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안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